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부터 보면 그림과 같이 y좌표가 서로 같고 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 A, B를 줬는데 얘네 둘의 지금 y좌표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를 줬으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이차함수 꼭지점의 x좌표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차함수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의 2분의 b를 써보면 이차함수의 꼭지점 x좌표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좌표도 한번 구해보면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6a 플러스 32a가 나오니까 y좌표는 16a가 되겠네요. 그래서 c의 좌표는 4,16a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c라고 하고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D인데, 그러면 C와 D는 X좌표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D의 좌표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하는 이 직선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 중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2라고 할 건데, 삼각형 CAB의 넓이와 삼각형 CEB의 넓이가 2대 5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넓이의 비 이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OD의 넓이가 12인데 AOD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은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먼저 이용할게요. 넓이가 10이라는 거. 왜냐면 AOD의 밑변이 지금 4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 12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높이를 알 수 있어요. 높이는 뭐였냐? 6이 되겠네요. 그럼 높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지금 6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A와 B의 y좌표가 그러니까 요 라인이 y가 6이구나 라는 걸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 CAB의 넓이와 CEB의 넓이가 2대 5라는 점을 한번 또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평행인데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힌트인데 좀 착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중2 때 이렇게 평행선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밑변이 같기 때문에 평행선 직선은 또 높이가 같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았어요. 그럼 이왕이면은 이거와 이거가 평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럼 어쨌든 좀 이 삼각형을 쉽게 옮겨보면은 왜냐면 평행선을 줬고 삼각형을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아는 좀 쉬운 삼각형으로 넓이를 이동해 보면 좀 둘이 비교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다 따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평행한 직선에서 지금 쉬워 보이는 점 또는 나와 있는 점이 누가 있냐면 D가 있어. D가 지금 4,0이죠. 그럼 이왕이면 CBE의 넓이 말고 어차피 똑같을 테니 CBD로 옮겨주면은 아마 이 누구야 CAB와 비교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CB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 CDB로 옮겨가지고 한번 넓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다가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옮겨서 요 삼각형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CAB와 CEB의 넓이가 2대 5죠. 근데 지금 내가 CEB를 옮겼어. CBD로 이제 넓이를 하나씩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y는 6인 라인과 이 까만 선, 이 교차되는 점을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AB의 넓이는 AB 곱하기 CO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CBD는 요거는 내가 여기 90도로 X축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CD 곱하기 5B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둘이 공통점이 좀 많이 나와야 이 비례식으로 식을 세울 때 똑같은 점들은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게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공통점이 많은 걸로 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이 CAB의 특징이 2차 함수는 항상 이 꼭지점 기준으로 라인이 같으면 대칭이죠. 그럼 얘도 A와 B가 Y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AO와 OB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여기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만나고 그러면 2등분이 됐으니까 얘는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AB 대신에 뭘 갖다 쓸 거냐? 얘랑 비슷한 점을 만들면 좋으니까 2 곱하기 5B로 바꿔 쓸게요. 왜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비슷한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이걸로 비례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등이 아니라 비례식이죠. 이렇게 비례식. 그럼 2분의 1 똑같으니까 없애고 5B 똑같으니까 없애고 그럼 남는 것만 정리해주면 2 곱하기 CO 대 CD가 2 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더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뭘 이용을 안 했냐면 앞에서 이게 6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여기가 6이면 얘는 또 뭐랑 똑같냐? OD가 6이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C, D, O가 있는데 여기가 6이라는 걸 발견해냈고 지금 비례식을 통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CO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을게요. T라고. 그리고 비례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2 곱하기 T 대 CD는 그럼 T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T를 구할 수 있어. T는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분의 3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쓰냐? 지금 문제의 질문이 A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A를 어디서 구했냐? 여기 지금 보면 꼭지점의 Y좌표가 16A야. 근데 꼭지점의 Y좌표랑 어떤 길이랑 똑같냐면 이 CD의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16A가 CD의 길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T를 구했어. 2분의 3이라고. 그럼 CD는 2분의 3 플러스 6이 되고 이게 16A가 되는 거죠. 여기서 A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통분을 하면 6이 2분의 12니까 또 16으로 나눠주면 바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32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천천히 한 문장씩 읽으면서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일단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먼저 찾아냈고, 그 다음에 넓이의 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행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줬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아는 점, 쉬운 점으로 넓이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넓이를 지금 비례식으로 줬으니까 이왕이면 비슷한 점이 많아지게, 똑같은 게 많아지게 비례식을 정리를 해보면 미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봅시다. 그 다음 이거는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고 fx의 그래프는 점 3,6을 지난대요. 아, 그럼 a가 3,6이구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b, 얘는 y절편이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c, 얘는 x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d. 그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체적으로 줬네요. 2분의 3하고 2분의 9로. 그 다음에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차 함수 꼭지점의 y좌표 K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면, 꼭지점에 일단 y좌표를 알려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차 함수의 식을 찾아야 돼. 이거를 왜 생각해내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정보가 많아. 3,6도 찾아야 되고, 아니, 3,6은 나왔고, y절편 찾아주고, x절편만 찾아주면 이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거든. 식을 알면 꼭지점의 y좌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이차 함수의 식을 만들자가 됩니다. 그러면 식을 만들려면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준 정보가 삼각형 ABD와 BCD의 넓이를 줬으니까 또 삼각형 넓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만들기 전에 식 먼저 세워볼게요. 일단 삼각형 ABD는 내가 이걸 어떻게 둘 거냐면 얘를 밑변, BD를 밑변으로 할 거고 그럼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BCD는 똑같이 이 길이를 밑변이라고 둘 거고 왜냐 둘이 똑같은 점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좋은 거잖아. 이걸 밑변으로 둘 거고 그럼 높이는 요게 높이가 되겠지. 근데 뭐 밑변은 둘 다 BD니까 괜찮아. 그럼 높이는 뭘 미지수로 잡아야 되냐면 요 라인을 미지수로 잡아야 식을 세울 수 있어. 왜냐면 요 높이는 지금 A의 Y좌표 6이죠? 그럼 이 길이가 6이라는 건데 이 6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높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A라고 둘 거야. 그럼 이 라인을 Y는 A라고 두고 또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ABD의 넓이는 BD 곱하기 이 높이 구해야 되죠? 높이는 아까 말했듯이 이만큼이 6이니까 또 여긴 A죠? 그럼 이만큼은 A예요. 그럼 높이는 그 사이의 거리니까 아마 6-A가 될 거야. 그리고 2분의 1 곱해줄게요. 그 다음 BCD의 넓이는 똑같이 이게 밑변이고 내가 정한 요 A가 즉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문제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둘의 같은 점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 이거를 넓이 구체적으로 먼저 안 쓰고 비례식을 세울 거야. 그럼 2분의 3하고 2분의 9는 2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니까 1대 3이죠? 그래서 이게 1대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앞에 문제처럼 아마 미지수 A가 나오게 되겠지?
똑같은 거 사라지고 얘도 없애놓고 A를 구해보면 그래서 A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가 2차 함수 식찾기였는데 누굴 지금 찾아낼 수 있냐면 B를 찾아낼 수 있어. 왜냐면 이 라인에 있는 점은 Y가 A이기로 했지. 근데 B는 Y절편이야. Y절편은 X절표가 0이기 때문에 B는 0,2분의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 식을 찾으려면 요 마지막 최종 점 C를 찾는 거 점 C만 찾으면 이제 2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C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직선을 이용할 거야. 지금 이 직선 위에 C를 B,0이라고 할게. 얘는 X절편이니까.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 C도 있고, D도 있고, A도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했냐? 점을 두 개씩 택해서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도 상관없지. 일단 두 개씩 선택해서 그 두 개 갖다가 뭘 만드냐면 기울기를 만들어서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했었어. 왜냐면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 갖다가 기울기를 만드나 요렇게 두 개 갖다 기울기를 만드나 어차피 그 기울기는 다 요 직선의 기울기로 같겠지. 그걸 활용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D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럼 D의 좌표는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아까 내가 넓이를 비례식으로만 썼잖아.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넓이를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Y는 A를 구했고 두 번째는 D의 좌표 구하러 갈게요.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분의 3인 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지금 아까 높이는 6-A였잖아. 근데 지금 A가 2분의 9라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 높이는 2분의 3이네. 근데 넓이도 2분의 3이었잖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뭐다? 2다.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식을 쓸게요.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이게 똑같이 나눠지니까 여기가 1이 돼서 밑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그 밑변이 어디냐? 바로 BD잖아. 그래서 BD의 길이가 2다. 근데 BD의 길이가 곧 뭐냐? D의 X좌표야. 그러면 D의 좌표를 완전 알 수 있지. D의 X좌표는 2인데 이 라인 위에 있으니까 A가 아까 2분의 9였죠? 이 라인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2분의 9란 말이야. 그래서 D의 좌표는 2,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아까 요 기울기 같다를 이용해서 세 번째 저 C의 좌표까지 한번 구하러 갈게요. 그럼 C는 내가 지금 B,0이라고 뒀고 D는 아까 구했지 2,2분의 9고 A는 3,6이지. 그래서 기울기를 활용해 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 하나는 미지수랑 비교를 하고 하나는 답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아는 것끼리 기울기를 만들게요. 먼저 얘부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하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나 한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죠.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해서 여기 분수 있으면 귀찮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이거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크로스 곱하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1로 C는 마일 콤마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발견해냈어. 지금 2차 함수 위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B는 0,2분의 9 그 다음에 C라는 걸 찾았지 지금 마일 콤마 0으로 그럼 요거 세 점만 있으면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은 대입할 것도 3개고 미지수도 3개니까 잘 대입해주면 미지수가 천천히 하나씩 나오겠죠. 그럼 뭐 먼저 대입해야 효율적이냐? X좌표가 0인 것부터. 0,2분의 9를 지나니까 C는 당연히 2분의 9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놓고 연립해보면 A와 B가 나와요. 요 과정을 생략할게요. 연립하는 거는. A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2분의 7이 나와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Y좌표를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 17번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 보자마자 나는 뭐부터 확인하냐면 인수분해가 되나? 요거부터 확인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X절편을 찾을 수 있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애들 더했더니 지금 6이 되게 하네. 모든 K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이제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fx는 지금 알 수 있잖아. x-1 곱하기 x-5지? 그럼 x-k는 어떤 식이 될 거냐? 그럼 이거는 이게 fx니까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k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여기 x들한테도 x 플러스 k를 대입해야 돼. 그럼 요런 식이 되죠. 그러면은 요 식은 x절편이 x 마이너스 k구나. x절편이 k 플러스 1 하나랑 k 플러스 5 하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근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요 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알 수 있어. 지금 x가 x-k로 바뀌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x축 방향으로 k만큼 플러스 k만큼 이동한 거니까 원래 x절편 1, 5였던 애들이 이렇게 1 플러스 k, 5 플러스 k로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식에다 대입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fx 곱하기 x 플러스 k의 근은 1, 5, k 플러스 1, k 플러스 5로 만약에 이 4개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0 같은 거야. 그럼 여기도 1, 얘도 1하고 5잖아. 그럼 서로 다른 이렇게 같으니까 서로 다른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1인 1? 1가 아니라 뭐 k가 4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네 둘이 같잖아.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네 이제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 풀기 전에 GK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얘가 둘이 더해서 6이 된다고 했으니 얘네의 특징을 보면
실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냐면 4개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얘네가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아까처럼 얘네 둘이 같거나 뭐 이렇게 둘이 같아서 3개도 될 수 있어. 또는 완전 2개씩 똑같아서 2개도 될 수 있지. 근데 1개는 안 되지. 왜? 이미 얘네가 2개잖아. 그래서 최대 2개에서 3개 또는 4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더해서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 앞에 식에서 4개가 나오고 뒤에 식에서 2개가 나오거나 또는 앞에서 3개가 나오고 뒤에서 3개가 나오거나 또는 앞에서 4개가 나오고 뒤에서 2개가 나올 수 있죠. 네? 이거 했구나. 반대로 앞에서 2개가 나오고 뒤에서 4개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놓고 문제를 풀게요. 근데 이거 풀기 전에 언제 4개고 언제 2개고 언제 3개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아까 내가 최대 4개는 언제라고 했냐면 다 다를 때라고 했어. 이거는 다 다를 때는 엄청 많아. 뭐 K가 2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6을 넣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6을 넣어도 되고 다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얘는 특이의 사항이 없으니 얘는 찾지 않고 여기서 3개가 나올 때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3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네랑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요거는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자, 얘네도 4칸 차이 나죠? 얘네도 4칸 차이 나. 그럼 내가 만약에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찍으면 K 플러스 5는 얘랑 4칸 차이 나는 여기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K 플러스 1을 만약에 내가 여기다 찍으면 또 4칸 차이 나는 뒤에 K 플러스 5가 오게 되는 거야. 여기 4칸씩 이동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은 3개가 될 때는 언제냐? 1하고 5가 있어. K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야. 왜냐? 그러면 이거랑 4칸 뒤에 누가 생겨? K 플러스 5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즉 4일 때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또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K 플러스 5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K 플러스 1은 얘보다 4칸 뒤에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럼 또 하나, 둘, 3개로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K 플러스 5가 1이랑 같을 때가 있다. 요런 케이스에서 실근이 이제 3개가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 실근이 2개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 쉬워. 이렇게 이미 기본적으로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가 이거랑 완전 똑같으면 되지? 근데 내가 아까 얘네가 4칸 차이 난다 그랬잖아. 얘도 딱 4칸 차이잖아. 그러니 작은 애가 작은 1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요거는 요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다. K가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최종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 보면 G 안에 K가 들었지? K를 넣을 거야. 그럼 K가 4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3개다.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실근의 개수 몇 개냐? 3개다. K가 0일 때는 실근의 개수 몇 개냐? 2개다. 그러면은 K가 4, 마사, 0을 제외하고는 다 몇 개다? 완전 4개가 서로 다 다르니까 4개다. 그 밖에 애들은 4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들고서는 이제 K를 구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케이스는 얘가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2개 나올 때 봐봐. 괄호환이 뭐야? 0이지. 그럼 이 괄호환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K가 요 K는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바뀌면서 2개가 되는데 앞에도 4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 K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은 그 밖에죠? 그러니까 4개가 맞네. 얘는 4개, 얘는 2개니까 합이 6인 거 맞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얘가 3개인 걸로 요게 3개가 되려면 이렇게 2가지가 있어. 그럼 지금 보면은 얘도 3개가 나와야 되고 얘도 3개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보니까 얘는 차이가 8이네. 근데 얘네 괄호 안도 봐봐 차이가 8이지? 그러면 좀 작은 K-7이 누가 나오냐면 둘 중에서 작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3이 나오면 되죠? 3을 넣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3 더하기 3으로 6개 맞죠? 그래서 K가 K가 3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얘는 앞에 게 2가 나오면 되죠? 2가 나오려면은 괄호 안이 0이어야 돼. 그러면 그때 K는 7이 되는데 7을 대입해서 또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는 2개. 8은 그 밖에죠? 그래서 4니까 6이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K는 7, 3, 마일이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 다항식 fx, gx 그 다음 얘도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서로 다른 2차 다항식 p1, p2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더한식 가를 보면은 더한식은 p1, p2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얘도 특이사항이 있죠? 얘 인수분해 가능하고 자, 나는 보면은 이번에는 P1, P2를 이걸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리고 F1, G1 갖고 F2가 1일 때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가부터. 그럼 가를 정리해보면 요거는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렇게. 몫을 세모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쟤는 인수분해해서 바로 써보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먼저 활용하고 싶은 게 아마 요거일 거야. 자, 요거 활용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2 더하기 g2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 먼저 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바로 써볼까? 그럼 유일하게 얘를 인수로 줬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거는 먼저 정리해 놓자. 얘네 둘은 이렇게 그리고 둘이 서로 다르고 최고차항이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아마 맨 앞에는 최고가 2가 올 거야. 그리고 이 더한 것은 최종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인수 하나만 더 찾으면 완성되겠지. 요거는 그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처럼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인수 정리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딴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P1X, P2X가 둘 다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 뭐 몫은 같은 이렇게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지금 나는 먼저 뭘 파악하고 싶냐? 얘네가 서로 다른 3차 다항식이야. 근데 최고차항이 1이야. 그럼 둘이 뺐으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차만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수가 될 수 있지. 그럼 셋 중에서 뭐가 진짠지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봐보자. 만약에 얘가 2차라면 이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P1X랑 P2X가 2차이기 때문에 이 하트는 뭐가 되냐? 상수가 돼. 근데 말이 안 돼. 왜? P1하고 P2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성립이 되려면 약간 어떤 모양이냐면 예를 들어서 fx 빼기 g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하트가 2였던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 P1이야. 근데 P2는 뭐 이렇게 된 거야. 상수 뭐 3으로.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돼. 왜냐면 P1하고 P2는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였어? 1이었어. 그러면 1, 여기가 상수가 둘 다 1이란 얘긴데 그러면 최고차항만 같은 게 아니야. 이 뒤에 다 같잖아? 근데 P1, P2는 서로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성립을 안 해요. 칸이 모자라서 지울게요. 첫 번째 케이스 탈락. 그 다음에 또 누가 안 되냐면 상수일 때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F1하고 G1이 같지.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지금 X에다 1을 대입하면 F1 빼기 G1은 0이 돼버려. 그럼 이것도 어떤 상황이냐? 지금 빼서 상수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 똑같냐면 1차까지는 똑같은 거야. fx랑 gx가 둘 다. 근데 상수항이 달라. 그러니까 빼서 사사사사사삭 사라지고 상수만 남았겠지. 일단 이렇게 그래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뺄 건데 쇽쇽 빠지고 요게 되잖아. 근데 이게 뭐야? 0이야. 그러면 이 상수 두 개도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얘네도 같아 버려. 그러면 둘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또. 서로 다른 게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얘가 상수인 것도 탈락이 돼버려. 그러면 유일하게 뭐가 되는 거냐? fx 빼기 gx가 뭐가 됐더라? 1차가 됐더라. 이거를 또 한번 풀어볼게. 근데 지금 아까 내가 지우긴 했지만 1을 넣으면 요거잖아? 근데 둘이 같대. 같은 것끼리 뺐으니까 0이잖아.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의 인수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x-1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야. 왜냐? 그래야 1 넣어서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근데 앞에 개수는 뭔지 모르니 내가 이거 이렇게 A라고 둘게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고 얘를 이게 요거니까 이제 요 자리에 얘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1하고 P2가 둘 다 2차식이야. 그래서 요 하트도 앞에가 1차니까 요 하트는 1차식이 되겠지? 요게 P1이야. 뭐 P1도 될 수 있고 P2도 될 수 있는데 P1이라고 해볼게. 그거 들고 P1이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그거 들고 요로 갈 거야. 그럼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fx 더하기 gx는 이 a 곱하기 x-1을 인수로 갖는다. 는 거지? a는 상수니까 집어치워도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만들어 놨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x-1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정리됐죠? 근데 지금 아직 안 이용한 게 뭐냐면 F2가 이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질문은 G3을 구하랬지. 만약에 둘이 똑같은 G2를 구하라고 했었으면 그냥 X에다 2 넣어버리면 간단했을 거야. 근데 지금 G2를 구하는 게 아니라 G3을 구하라는 거지. 이거는 식을 진짜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구체적으로 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식을 찾을 거냐면 둘이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게 이렇게 두 가지거든. 얘네 둘을 연립할 거야.
일단 f2가 1이라니까 얘네 둘 중에서 fx를 먼저 남겨보도록 할게. 그러려면 gx가 사라져야 되니까 더해야겠지? 더해보면 이렇게 돼서 x에다가 2를 넣어서 a를 찾도록 할게요. 어차피 뒤에는 0이네. 근데 f2가 1이니까 a는 2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2. 그럼 또 gx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번엔 더하지 않고 뺄게요. 이거 반대로 빼야겠다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안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빼보면 2gx는 이렇게 되죠? G3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X에다가 3 넣을 건데 일단 2를 나눠서 없애버린 다음에 3을 대입해주면 또 여기 얘 때문에 0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 비교를 하면서 인수도 정리하면서 연립해서 fx 구하고 gx 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